조류가 중요한 아귀잡이. 물때에 맞춰 조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해가 뜨기 전 어두운 바다로 향하는데요. 근데 얼마나 멀리 나가요? 4, 50분. 아, 그거밖에 안 나가요? 지금 이게 대변 아닙니까, 대변. 네. 여기 대변이죠. 네. 대변 바로 앞입니다, 대변 바로 앞에. 지금 여기가 몇 미터예요? 86m입니다, 86m. 85m, 86m 요래 나오네. 아기는 뭐 심해 사는데, 이제 겨울 되면 인안으로, 이제 먹이를 먹기 위해서 인안으로 들어온다. 아기가 제일 좋아하는 먹이가 청어입니다, 청어. 청어만 가에 들어오면은 아기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 아기 배에 이렇게 눌러보면 전부 청어가 다 튀나와요, 청어. 아귀잡이 포인트는 항구에서 3, 40분 거리. 아귀는 먼 바다에서 서식하다 기온이 떨어지면 연안으로 이동하는데요. 특히 남해와 동해가 만나는 기장 앞바다는 풍부한 아귀 어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확실히 조업 전 거친다는 통과 의례. 아, 고기 많이 잡히더라고. 사고 없이. 왕님한테 빈 거지. 한실마다 빌 거야, 바다에서. 어떤 변수가 생길지 알 수 없는 바다. 만선으로 무사히 귀향할 수 있길 기원해 봅니다. 어느덧 아귀잡이 포인트에 근접한 모양입니다. 고장나는 가있어라. 우리 신호가 있어요, 우리끼리. 어떤 신호예요? 어떻게요? 이 악셀라드를 왕왕 올리면은 원래 이 배를 눌리는데 배를 눌리면 시끄럽잖아요. 그럼 악셀라드를 이렇게 왕왕 올리주면 신호입니다. 우리 투망하자 신호예요. 두 번 하면 투망, 또 세 번 왕왕왕 하면은 이제 양망. 우리끼리 다 신호가 있습니다. 투망 신호가 떨어지자 갑판 위가 분주해집니다. 부표를 던져놓은 후부터는 잠시도 방심할 틈이 없습니다. 25kg 남짓한 봉돌과 함께 빠른 속도로 내려가는 그물. 엉키지 않고 그물이 내려가도록 살펴야 하는데요. 근접 촬영을 위해 이동하는 제작진. 그때 저기 나가다가 발이 걸리면 큰일 나, 큰일 나. 사람이 딸리 들어가요, 물속에 딸리 들어가. 항상 안전하게 그 조업을 해야 되니까. 발에 딱 줄에 채이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 달리는 배 위에서 1km에 달하는 그물을 내리는 위험천만한 작업. 자칫 방심하다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보니 작업이 끝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주로 자망을 이용해 조업하는 아귀잡이. 고기가 다니는 길목에 그물을 수직으로 설치해 걸리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부표로 투망 위치를 표시해주면 1차 작업이 끝나는데요. 뒤쪽에 부표 뒤에 줄이 달려 있어요. 그걸 따라서 이제 흘려보내는 거죠. 조류의 힘 아니면 절대 될 수 없는 어장입니다. 조류의 힘에 의해서 이제 아기를 잡는 어법을 사용하고 있죠. 부산 지역의 아귀잡이는 독특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조류의 방향에 따라 투망 시작점에 부표를 던진 후 이동하면서 그물을 내려주는데요. 일정 시간마다 이동하면서 설치해둔 그물을 끌어당기는 방식입니다. (30여) 분간 이어진 그물 설치가 끝나고 이제 다시
부표가 설치된 곳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저 반짝이 치죠? 저게 우리가 잡으러 갈 부표입니다, 저게. 한 시간마다 한 번씩 설치해둔 그물을 당기는 작업이 반복됩니다. 갈고리로 설치돼 있던 그물을 잡아 당겨주는데요. 조류에 의해 펼쳐진 그물을 당겨 바닥에 서식하는 아귀를 잡기 위해 고안된 방법이랍니다. 그물이 잘 펴지고 당겨질 수 있도록 조류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안쪽에 한번 흘리고 또 바깥쪽에 와가지고 또 한번 흘려주고 또 안쪽에 한번 흘리고 바깥쪽에 한번 흘리가 이제 양망하는 거죠. 잠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바다. 그 위에서 청춘을 보냈다는 김진호 선장. 그때 우리 어릴 때 배 탈 때는 돈 주고 배 탔어요. 그때는. 돈을 내고 탔다고요? 네, 예. 왜요? 왜 그러냐면은 그때는 그때 배 타는 게 전쟁이었어요, 전쟁. 다 에롤 시기고 그 뭐 배 타면은 먹이 주죠, 지하 주죠, 돈 주죠. 선장님 얼마 주고 타셨어요? 그 시기엔 저는 10만 원 주고 이제 정말요? 네, 배를 탔죠. 30년이 넘는 세월 바다와 함께 해왔다는데요. 옛날이랑 지금이랑 생각해보면 언제가 더 좋았던 것 같으세요, 그러면? 옛날이 재밌었죠. 그래요? 옛날에는 이런 장비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열악했으니까 더 안 좋지 않았어요? 아니 이제 어족이 풍부하니까 어족이 풍부하고 그때는 뭐 인력 나는 신경 쓸 필요가 없었어요. 너무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는. 어느덧 어둠에 잠겼던 바다에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조업 시작 4시간째. 바다 위에서 첫 끼니를 챙기는데요. 저 일을 해야 되니까 한 끼는 컵밥으로 이렇게 깨우고 그랬어요. 밥에 먹고 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컵밥 간단하게 요래가 먹고 이제 육지 들어가서 또 이제 식사하고 그럽니다. 방심할 틈 없는 조업 현장. 간단한 밥 한 끼로 잠깐의 휴식을 보냅니다. 많이 외롭죠, 바다 나오면. 고기가 친구 아닙니까? 고기만 많이 올라오면 그래도 뭐 우리야 뭐 행복하죠. 고단한 일상이지만 바다가에서 행복한 그는 전생 뱃사람인 모양입니다. 그물을 끌어올리는 양망 전 중요한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어창에 물을 채워 넣는 일인데요. 물이 따뜻하면 아우가 죽어요. 그러니까 한 10도에서 11, 2도. 여기 아우가 제일 잘 사니까 그 온도로 맞춰가 아우로 살려갑니다. 물 냉각시켜가지고 그래 다 받는 겁니다. 100에서 200m 수심의 깊은 바다에서 서식하는 아귀를 위해 냉각기로 수온을 맞춰주는데요. 투망을 시작한 지 5시간째. 그물을 끌어올릴 준비를 합니다. 그물에 연결된 밧줄을 양망기에 걸어 올리는 작업. 선생님 어떨 것 같아요? 많이 잡혔을까요? 많이 없어요. 밧줄 잡으면 느낌이 와요? 통밥상 감각적으로 다. 다음 달부터 뭐 한 2월까지 아우가 많이 날 겁니다.
조업을 하는 사람은 단 2명. 일할 인원이 적다 보니 더 분주히 움직여야 하는데요. 내가 직접 합니다. 사람 둘인데 내려가 일해야죠. 원래 선장은 일하면 안 되는데 사람이 없어서 일한다니까. 우리집에서 이제 그 뭐 고기 나는 거는 뭐 상황을 살펴야죠, 선장들. 그래 어디서 고기가 뭐 났다 뭐 그런 걸 알 수가 있죠. 이 밑에 내려보면 몰라요. 그래서 선장들이 일하면 안 되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해야죠. 그물을 끌어올리는 일은 기계의 도움을 받지만 바쁜 조업철마다 사람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래도 순간의 시름을 잊을 수 있는 건 그물에 달려 올라오는 고기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물 코에 걸려 올라오는 반가운 녀석. 제철 만난 아기들입니다. 제법 실한 녀석들이 올라왔는데요. 수온에 민감한 아기는 그물에서 떼어낸 후 빨리 수조에 보관해야 활어 상태로 운반이 가능합니다. 많이 땡기네요. 발, 아구 발. 이게 발인데 발. 발 있어요, 아구 발. 발, 이게 발 아닙니까? 자, 고문을 지나갑니다. 밑에, 오늘 밑에서 걸어요. 땡겨만 북에 왔다가 늦가을 어부에게 누구보다 반가운 손님 아귀. 예전에는 다른 물고기를 잡을 때 딸려오는 천덕꾸러기 같은 신세였는데요. 물에 텀벙텀벙 버려지는 일이 많아 물텀벙이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반기는 바다의 진미가 됐죠. 왜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어요? 습성이 그래요, 습성. 요 소나무 없이 바로 물어버려요. 몸 전체 3분의 2가 머리로 입이 큰 아귀. 한번 보세요. 아구 요 낚싯대 있죠. 요래 본인 입 앞으로 요래 내놓으시면 요거를 바다 가면 요래가 있다고. 요래 일단 낚싯대 요 내려면은 요 딱 내려가 있으면 앞에 고기 얼렁거리면 탁 닫아본다니까. 요 아구 모관이 보면 거칠거칠한 거 있죠. 요게 딱 고기가 걸리면 못 빠져나갑니다. 수심 깊은 바닥에 서식하며 촉수를 이용해 먹이를 사냥하는 아귀. 자산어부에는 낚시하는 고기라는 뜻으로 조사어라 기록하고 있는데요. 큰 입과 커다란 위로 뭐든 통째로 삼켜 녹여먹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아귀. 탐욕으로 굶주림의 형벌을 받은 귀신의 이름을 물려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죠. 아귀는 강하고 날카로운 이빨로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끈질김을 가진 녀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귀를 다룰 땐 조심해야 하죠. 엄청 많이 다치죠. 뭐. 발도 다치보고 손도 일하다 보면 물리보고 그래요. 먹성이 좋고 포악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아귀. 오늘 땡기네. 아이씨 좋더라고. 아귀를 다룰 땐 나름의 노하우가 필요한데요. 자칫 잘못하단 손이나 발을 다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령이 있죠. 고기 따는 요 거물에 걸리면은 요 항상 이 눈을 잡아야 안 물리려고. 요 딱 물었을 때 눈을 딱 잡으면 입을 딱 벌린다고 이런 식으로. 그걸 안 하면 요 손 튕기면 못 뺍니다, 못 빼. 눈이 아프니까 이제 딱 물었던 걸 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물을 물고 있던 아귀가
자연스레 입을 벌려 물고기도 사람도 다치지 않게 하는 방법이랍니다. 쉴 틈 없이 돌아가는 양만기 사이로 제법 묵직한 아귀들이 연속해서 올라옵니다. 수온이 10도 가까이 내려가면 몸집을 불린다는 아귀는 천적이 없는 생선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아귀도 피하는 것이 있답니다. 야, 비켜. 해파리 올라온다고 저리 비키라고. 조업의 방해꾼 해파리가 잔뜩 걸려들었습니다. 수온 상승으로 개체 수가 늘어난 해파리는 조업 방해뿐 아니라 어구 파손을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독성을 가지고 있어 물고기뿐 아니라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도 한답니다. 귀신 해파리. 눈에 튀어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이거. 눈이 퉁퉁 붓고 안가 한 일주일 다녀야 돼요. 해파리가 등장하면서 아귀잡이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그물에 아귀 대신 해파리만 가득합니다. 고기도 안 걸어요. 아구도 안 건다고. 아 왜요? 해파리가 뜨잖아요. 그러니까 그물이 걸리면 어장이 뜨기 때문에 고기도 없고 그물만 째지고 이래요. 그리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거지, 해파리가. 무리를 지어다니는 해파리 떼는 해수온 상승 때문에 겨울이 오는 11월까지 출몰하기도 하는데요. 아귀잡이를 해야 할 시간에 해파리를 떼어내느라 시간만 흘러갑니다. 그렇게 한 차례 해파리의 공격이 지나간 이후 다시 아귀잡이가 이어집니다. 다행히 묵직한 녀석들이 걸려들었습니다. 엄청 크네요. 이거는 큰 거다. 이거보다 배로 더 큰 것도 있어요. 어느 정도 크게 잡아보셨어요? 제일 큰 거 한 10kg. 저건 한 6, 7kg 되고 제일 큰 거는 10kg, 10한 2kg 이래 나가는 것도 있어요. 길이 같으면은 한 8자, 9자. 봄, 여름이면 먼 바다에 서식하다 찬바람이 불면 연안으로 들어오는 아귀들. 그물에 걸렸다고 모두 상품이 되는 건 아니랍니다. 다 방생합니다, 방생. 그물 코가 이마이 큰데 보세요. 이렇게 근데 작은 거는 빠져나오고 굵은 거만 올라와요. 오죽 보호를 위해서 사이즈는 이제 요 사이즈, 이 사이즈 밑으로는 다 방생합니다. 이거보다 큰 것만 우리가 가져간다니까. 이런 건 잡으면 안 됩니다. 살려줘야 돼. 내일의 바다를 위해 어족 자원을 보호하는 것이죠. 조업을 시작한 지 어느덧 8시간. 바다로 내렸던 그물도 거의 올라왔습니다. 해파리와 방해가 있었지만 어창에 아귀들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 정도면 꽤 괜찮은 수확인데요. 바다로 내렸던 그물을 당겨 올리고 조업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끝났어요. 이제 항으로 입항합니다. 조업이 끝나고 이제 항구로 돌아갈 시간. 새벽에 떠나왔던 길을 되짚어 바다 위를 달립니다.
아기잡이는 하루에 그물을 한 번만 내리는 것이 규칙이라는데요. 벌써 입항하세요? 예, 이제 다 있으니까 입항해야죠. 요 우리 부산 연안 쪽에는 아기잡이는 딱 하루 한 번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도 우리 자체에서 휴무를 정해가 쉬고 있고 오죽도를 위해서. 그럼 손해 아니에요? 아이 뭐 손해가 아니죠. 군나를 생각해야죠. 우리 후손들도 있고 이 바다를 우리가 지키고 살려야 되기 때문에 잔잔한 고기 이런 거 잡아가지고는 어족이 고갈이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하루 한 번의 기회. 그래서 매번 더 최선을 다하게 된답니다. 다시 돌아온 한국. 갓 잡아 올린 아기는 배에서 내리는 즉시 차에 실어 위판장으로 보내지는데요. 가장 신선한 상태에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금방 잡아가 살아 펄떡펄떡 뗍니다. 이건 한번 찍어주세요. 15kg 나가겠네요. 한 20명 배수할 수 있겠다. 아이고 무거라. 무트로 옮겨진 아기는 선도 유지를 위해 얼음을 덮은 후 이송되는데요. 위판장을 통해 전국 각지로 보내진답니다. 자, 오늘 물량 53개, 50몇 개 잡아가 안 되지만 그래도 뭐 100개 이상 그래도 오늘 1등입니다. 오늘 뭐 고기 없는 것 치고는 좀 잡은 페이까네 뭐 양호합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다음 달에 뭐 고기 이제 많이 나오면 뭐 많이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다시 바다로 나가기 위해서 좀처럼 배를 떠날 수 없는 어부들. 오늘 하루 바다에서 물고기를 낚아 올려준 어구를 정리해주기 위해서인데요. 나 이제 내일 작업을 위해 가지고 그물 정리해 놓는 거죠. 다음 날 시작될 조업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랍니다. 배를 모는 선장 남편이 그물을 정리하는 사이 건너편에 선 아내는 아기와 함께 덤으로 걸려온 물고기를 손질하느라 바쁩니다. 일본 말로 까먹지고 우리나라 말이 눈 볼 때 눈이 톡 튀어나왔잖아. 별미로 불리는 생선이랍니다. 이거 김장 때 김장 속에 치킨처럼 삭화즈가 김치도 맛있고 엄청 시리 고기가 맛있어요. 김치가 맛있어요. 배하는 사람 아니면은 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니까 먹지. 그 사이 그물 정리가 끝났습니다. 자, 오늘 끝. 그런데 다시 배 뒤로 향하는 김진호 선장. 네, 아기 먹으려고 아기. 아, 아기 드신다고 여기? 예. 일 다 끝났으니까 배에서 회가 먹어야지. 배에서만 먹을 수 있는 특별식 한번 맛보자고요. 아귀 하면 찜이 가장 유명하지만 어부들이 즐겨 먹는 음식은 따로 있답니다. 나 회를 해가지고 먹으려고. 이 아기는 꼬리 부분 또 해 먹는 줄도 잘 모릅니다, 일반 사람들은. 배에서 잡는 사람은 아니 못 먹습니다. 이거. 신선한 아귀로만 먹을 수 있다는 별미. 우리는 이거 뭐 웬만한 거는 맛있다 소리 안 하는데 아고기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어부들이 인정하는 최고의 맛이라는데요. 자, 아, 감사합니다. 맛 한번 보세요. 이 아고가 정말 이래 맛있는 줄 몰랐죠. 더 먹어도 됩니까? 꼭 찍어서 꼭. 다른 고기보다 일단
이 탱글탱글함과 쫀득쫀득함이 조금 틀립니다. 또 살코기가 두껍기 때문에 이 씹는 이 즐거움이 또 있고요. 뱃사람들의 별미 회가 있다면 아귀 음식의 원조는 찜이죠. 아귀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곳 바로 마산입니다. 아귀를 많이 낚아 올렸던 곳도 이곳 마산항이었죠. 바다와 인접해 있어 1년 내내 신선한 해산물이 넘쳐나는 마산 어시장. 바다. 요거는 바다인데, 이거 지금 다 막아갖고 이제 찜을 딸수 있다. 옛날에는 요 도섬 뱃머리도 있었고, 배 타고 저 도섬도 가고, 많이 컸는데 막 자꾸 매립을 하고 이래서 나 줄어졌어. 지금은 바다에서 조업하는 고깃배를 보기 힘들어졌지만 마산항은 다양한 수산물들이 모여들던 중심지였는데요. 경제 발전과 함께 마산항의 모습도 조금씩 변화를 겪게 됐죠. 물고기와 상인이 넘쳐나던 마산 어시장. 항구와 인접한 이곳은 여전히 신선한 해산물들로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록 마산 앞바다에서 낚아올린 것들은 아니지만 여전히 다양한 바다 먹거리들을 만날 수 있죠. 바다가 깨졌다, 이거 마산에. 통영에서 어제, 고성에서 어제 마산 바닷가에 있지. 수많은 해산물 중에서도 몸값 비싼 물고기는 바로 아귀입니다. 옛날에는 뭐 텀벙 버렸다지 물에. 옛날에는 안 먹고 다 버렸는데 이거를 개발해가지고 어떤 할매가 요새 귀한 몸이 돼서 한 마리에 뭐 15,000원짜리도 컷 안 하고 10,000원짜리로 또 깨나고. 한때 버려지던 생선에서 귀한 몸이 되어버린 아귀. 마산 어시장 안에는 이 아귀만 전문적으로 손질해 판매하는 상인도 있습니다. 어물전을 했었다는 김옥순 어르신. 언젠가부터 아귀만 손질해 팔아도 일손이 모자랄 만큼 아귀의 대우가 달라졌답니다. 입이 크다고 아구락했겠지. 요 입이 이래 크잖아 봐 이래. 그런 게 참조기도 들어있고 고등어 새끼도 들어있고 뭐 메리치니 뭐니 뭐 안 들어있는 거 없어. 그러고라 다 들어있어요. 큰 입으로 통째로 삼키는 습성 때문에 아귀 배 안에 생선을 팔면 아귀 값보다 더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랍니다. 이빨 이거 하고 여기서 나오는 똥하고 그것만 못 먹고 다 먹어. 무슨 생선이고 못생긴 게 맛있다 안 하대요. 아우가 이게 못생겼어도 맛있거든. 이빨과 쓸개를 제외하고는 다 먹을 수 있다는 아귀. 하지만 그 중에서도 별미로 꼽히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 간, 예, 아구에는 요게 제일 진짜 백이라 요거. 요거는 밥통하고 요 간하고. 이거 삶으면 얼마나 고소다. 꽃이 아니라. 35,000원. 35,000원. 그러면 이거 잘라.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찾는 이가 많아진다는 아귀. 쌀쌀한 날에는 아구탕이 많이 생각이 나서 자주 옵니다. 비린내도 안 나고 생선이 되게 담백하거든요. 50년 세월을 함께 해온 아귀는 귀하고 고마운 생선이랍니다. 아무리 더운 한여름이라도 먹고 나면 탈이 없어요. 소화가 잘 되고. 예.
덤으로 끼워주거나 버려지던 생선에서 사랑받는 음식이 된 아귀. 마산 오동동에서 그 명성이 시작되는데요. 거리 곳곳에서 아귀 음식을 만날 수 있는 마산은 아귀 음식을 상징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아귀가 식재료로 사랑을 받으면서 다양한 음식들이 만들어졌지만 그 시초라 불리는 음식은 아귀찜입니다. 마산의 아귀찜은 다른 지역과는 좀 다른 모습인데요. 뭔가요? 네, 여기 이제 말린 아구입니다. 말린 아구는 이제 불리게 해. 알리나고요? 예, 건아구. 마산의 전통이 마른 아구잖아요. 마른 아구. 말린 아귀를 사용해 찜을 만드는데요. 이거는 장작 같은 소리가 나와야 돼. 이렇게 이 소리가 나도록 햇빛에서 이거는 잘 말리줘야만이 요게 잡내가 안 나고 요렇게 그 물텅뱅이를 요렇게 만드는 거예요. 요렇게. 마산에서는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아귀를 말리는데요. 차가운 해풍을 맞으며 찬소리에 말려야 꼬들꼬들 맛있어지기 때문이랍니다. 살이 무르고 두꺼운 아귀는 보름에서 20일 이상 말려야 수분이 완전히 빠져 바짝 마른 아귀가 됩니다. 그런데 마산 사람들은 어떻게 아귀를 말려 찜으로 만들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그저도 줬어요. 그저도 시어머님한테 그냥 그저 가져와서 이 아구찜이 소리도 안 하고 아구 이거 가지고 요리 좀 해라. 야 이놈아 그거는 묵도 못하는 거 놔두고 가면 안 된다. 가라 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담벼락에 팍 끝이 난 거야. 아구를. 결국 그걸 한 일주일 있다가 발견을 했어요. 담벼락에다 끝이 난 걸. 그걸 갖다 세상에 할머니가 어휴 이걸 어떻게 뻐득뻐득하네? 물에 턱 담가 보니까 한 두서너 시간 있으니까 쫄깃한 그런 기분이 나더래요. 우연히 만들게 된 음식이 전국적인 사랑을 받게 된 건데요. 마산식 아귀찜은 바짝 말린 아귀를 물에 불려주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쫀득한 식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정성과 손이 더 많이 가야 하는 음식이랍니다. 아니요. 저는 아구찜 자체를 몰랐습니다. 20살 때 대학교 가지고 마란찜을 먹고 처음에 기절했습니다. 맛없다고. 이건 무슨 아구찜인데 하면서 내가 집어 던진 기억이 있어요. 시집 보고 마른찜 이렇다 저렇다 말을 듣고 내가 먹어보니까 아 다른 지역의 찜하고 틀리더라고. 지금은 마른찜밖에 안 먹어요. 부드러운 식감에 담백한 맛을 느낄 수 있는 생아귀와 꾸덕하게 말려 감칠맛이 나는 건아귀. 쫄깃한 식감이 일품입니다. 마산을 대표하는 마산식 아귀찜의 또 다른 특징은 된장이 들어간다는 것. 바다에서 있는 사람들은 싱거운 음식을 싫어해요. 예. 그래서 된장이 들어가면 짭짤한 그때도 끝맛이 개만해요. 재래 된장을 풀어 만든 육수에 말린 아귀를 넣고 시원한 맛 내줄 콩나물과 고춧가루 추가해 익혀내면 매콤하고 쫀득한 맛의 마산식 건아귀찜이 됩니다. 천덕꾸러기 신세의 아귀를 사랑받는 음식의 반열에 올린 아귀찜. 이 맛에 반해 한때는 아귀찜이 마산 어시장을 먹여 살린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었죠. 꾸덕하게 말린 아귀로
매콤하게 익혀낸 마산식 아귀찜. 마산 바다의 짠내를 맡으며 성장해온 이들에게 아귀찜은 추억과 위로의 음식이기도 하답니다. 그래서 건 아귀찜은 마산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이들에게 사랑받는 음식인데요. 커다란 입에 날카로운 이빨, 못생긴 외모로 외면받았지만 최고의 외식 메뉴가 된 아귀찜. 생물은 흐물흐물하고, 이건 약간 쫀쫀하고 그렇게 먹어보면 담백하고 정말 맛있어요. 아귀 좀 먹을 줄 안다는 사람들은 찜보다 이 음식을 최고로 칩니다. 지금 이게 수육입니다, 수육. 아구 수육. 말린 거는 좀 꾸덕꾸덕한 맛에 젊은 층에 조금 안 맞더라고요. 깔끔한 거. 양념이 아예 안 된 아구 자체 맛을 즐길 수 있는 게 아구 수육입니다. 자, 요거는 아구의 내장. 얘하고 대창. 아귀 수육 중에서도 내장은 별미 중의 별미라는데요. 아귀 본연의 맛과 함께 내장 특유의 고소한 맛을 느낄 수 있답니다. 이빨과 쓸개를 빼고 모두 먹을 수 있다는 아귀. 특히 수육은 신선한 아귀로만 조리가 가능한 음식이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와서 그 아구찜을 놔두고 우는 거예요. 운다고. 예, 그리움의 이제 맛, 뭐 음식 그러신가 봐요. 누군가에겐 그리움을, 또 누군가에겐 위로를, 그리고 뱃사람들에겐 만선의 기쁨을 가져다주는 아귀. 그 아귀를 만나기 위해 어두운 바다를 다시 달려갑니다. 아귀는 뭐 매력 덩어리죠. 뭐 항상 우리한테 뭐 행복을 주는 고기고. 그러고 뭐 아귀 이게 뭐 천적이 없습니다. 천적이 없고 고적 보호만 잘하면은 우리 그 후손들도 아귀를 잡아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고마운 고기죠. 어떤 고난과 기쁨이 기다리고 있을지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바다. 수영할 때 많이 있죠. 우리는 뭐 죽을 고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뭐 짐을 많이 실어가지고 멸치를 많이 실어가 배가 이래 전복이 돼가지고 그 추운데 물 속에서 몇 시간을 버티다 결국 살기는 살았는데. 무서울 법도 하겠어요. 무섭죠. 우리 요 바닷가 사람들 우스갯소리로 물속에 들어가 봐야 바닷물이 짠 줄 알지 하는 소리가 있어요. 겁없이 설치다가 죽어. 바람 보는데 뭐 욕심내고 하다가 죽습니다. 죽어요. 자연이 주는 그대로 받고 살고 이래야지. 바다가 내어주는 만큼 받고 무사히 돌아갈 수 있기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고기를 낚습니다. 우리한테는 이 바다가 은행입니다. 은행. 이자 없는 은행입니다. 나가 고기만 돈만 찾아오면 되는 데라요. 바다가. 아기 올라오면 머리 쓰다만 주고 있어요. 한때는 버려지고 천대받았던 물고기 아귀. 하지만 그 아귀가 있어 어려운 시절을 버텨낼 수 있었는데요. 그 힘으로 다시 아귀를 만나러 바다로 향합니다.